손흥민 국가적 영웅 베일이 인정한 유일한 멤버인 이후 웨일스 대표팀의 영웅이 한국 주장 만나다. 토트넘에 큰 애정을 가진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에서 함께 뛴 동료 중 최고의 5명을 선발해 꿈, 드림, 위 토트넘을 꾸렸다. 베일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세계 최고의 날개로 위용을 떨쳤다. 베일은 2013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는데 당시 세계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했다.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던 중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토트넘에 임대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두 번이 토트넘 시절에 함께 뛰었던 수많은 동료. 그중 베일은 미국의 더 어스선을 통해 최고의 선수 5명을 선발했다. 골키퍼 1명,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이 이름을 올렸다. 먼저 골키퍼는 역시나 전설 위고 요리스였다. 베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최고의 골키퍼다. 나는 요리스를 데리고 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수비수는 레들리 킹이 선정됐다. 베일은 킹은 내가 경험해본 최고의 센터백이다. 당연히 수비에 포함돼야 한다. 부상이 없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였을 것, 이라고 선발 이유를 밝혔다. 미드필더는 탕기 음돔벨레가 이름을 올렸다. 베일은 내가 5명에서 빠지고 음돔벨레를 넣겠다. 팀의 충성심이 강한 선수다. 대신 내가 감독을 하겠다. 고 언급했다. 공격수는 역시나 해리 케인이다. 케인은 득점 선두에 설 선수, 많은 골을 넣을 선수, 케인은 정말 놀라운 선수, 라고 표현했다. 마지막 한 명이 손흥민이었다. 베일은 케인 옆에는 손흥민이다. 나는 소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들어가면 공격적인 3인조가 될 수 있다. 소니 역시 팀을 위해 뛰는 선수다. 소니를 만나러 가야겠다. 고 애정을 드러냈다. 5인 선정이 끝나자 이 매체는 베일 일기 시절 토트넘에서 함께 최고의 활약을 했던 루카 모드리치, 레알 마드리드가 빠진 것에 놀라움을 전했다. 또 네덜란드 전설 라파을 판데르 파르트도 제외됐다. 이 매체는 이런 선수들을 베일이 외면했다. 고 보도했다. 토트넘 드림팀을 꾸렸지만 베일은 함께 뛰어본 선수 중 역대 최고는 다른 팀 선수를 꼽았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다. 베일은 호날두는 많은 골과 많은 우승을 차지했다. 틀림없이 축구 선수 중 최고라고 생각한다. 고 털어놨다. 2. 손흥민, 레전드 베일. 행운을 빌어, 베일, 고마워. 소니. 손흥민은 베일이 축구화를 벗은 9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열어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축구계의 레전드. 굉장한 커리어를 보낸 것을 축하해. 다음 챕터에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 라고 적고 하트 이모지를 달았다. 이에 베일이 직접 손흥민 인스타그램을 찾아와 고마워 소니, 손흥민 애칭 라고 댓글을 달았다. 손흥민과 웨일즈 국가대표 공격수인 베일은 2020에서 2021 시즌 토트넘에서 한 시즌 동안 같이 뛰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력외 선수로 분류되었던 베일은 경기 출전을 위해 친정팀과 다름없는 토트넘을 찾았다. 베일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토트넘에서 성장해 2013년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로 레알에 입단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 베일은 KBS로 불리며 시너지를 폭발했다. 베일은 20경기에 나서 11골을 남기고 레알로 돌아갔다. 부침성 좋은 손흥민은 베일, 벤 데이비스 중심의 토트넘 소모임인 웨일즈 마피아에 가입하며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베일은 2022년 미국 LAFC로 떠나며 유럽 축구와 작별했고 지난달 카타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을 경험한 뒤 축구화를 벗었다. 전성기 시절 폭발적인 스피드와 예리한 왼발로 유럽을 평정한 베일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5회,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3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 3회 등 무수한 우승 커리어를 쌓았다. 웨일즈 대표로는 A매치 111경기에 나서 41골을 넣었다. 3.
EPL 라리가 이탈리아 씹어먹었던 선수들 모인다? 이것이 5일머니 위력. 축구 소식통 프램프TVL은 16일 루머를 종합해 사우디아라비아 알이티하드의 예상 라인업을 예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슈퍼스타의 경력 마무리 무대로 인기 만점이다. 이전보다 수준이 향상됐고 두둑한 연봉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영입해 효과를 톡톡히 누렸고 최근에는 후백 네베스, 칼리두 쿨리발리, 에두아르 멘디까지 품었다. 알-이티하드도 슈퍼스타 수집에 나섰다. 시작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점령했던 카림 벤제마다. 벤제마를 향한 알-이티하드의 대우는 파격적이다. 연봉 2억 유로, 약 2,800억을 베팅하기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제마의 알-이티하드 입단식은 6만 명이 모이면서 슈퍼스타의 합류를 환영하는 엄청난 분위기가 조성됐다. 알-이티하드는 벤제마에 이어 중원의 핵심 은골로 칸테까지 품었다. 칸테는 직전 시즌 첼시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행선지 물색에 나섰고 두둑한 자금을 챙길 수 있는 5일머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알-이티하드는 벤제마, 칸테 영입에 만족하지 않고 슈퍼스타 수집 위지를 불태우는 중이다. 알-이티하드의 예상 라인업은 초호화다. 리버풀 중원 리빌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파비뉴가 포함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통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무대에서 뛰었고 유벤투스에서 이탈리아를 정복했던 악동 폴 포그바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골문은 메뉴 수문장 출신 데헤아가 차지했다. 데헤아는 2011년 7월 메뉴 합류 이후 꾸준하게 골문을 지키는 중이다. 팀이 부진할 때 번뜩이는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명불허전 골키퍼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직전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최다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쌩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량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연봉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재계약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메뉴와 결별했다. 4. 외인 타자 교체 키움. 푸이그에 대한 불편하지만 필요한 기여. 프로야구 키움은 지난 13일 외국인 타자 에디슨 러셀, 29과 결별을 알리는 동시에 대체 카드인 로니 도슨, 28, 영입도 공식 발표했다. 러셀은 지난달 16일 대전 하나전 이후 손목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진 뒤 다시 1군 무대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퇴출 통보를 받은 이유가 부상 때문만은 아니었다. 키움 수뇌부는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팀 타선을 러셀로는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 키움 단장은 득점 생산력의 변화를 강조했다. 3년 만에 키움으로 돌아왔던 러셀은 59경기에서 시즌 타율 0.286, 64안타 4홈런 42타점을 기록했다.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로는 나쁘지 않은 타율을 남겼다. 그러나 외국인 타자에게 자동으로 따라붙는 장타력에 대한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다. 새 외국인 타자 도슨에게 키움이 우선 바라는 대목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키움은 지난 시즌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레이스를 했다. 정규 시즌 3위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다. 키움은 지난해에도 홈런 생산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었다. 팀 홈런 94개로 부문 9위였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졌다. 키움은 전반기에 롯데와 함께 팀 홈런이 35개로 부문 최하위 자리를 공유했다. 그러나 롯데보다 무려 9경기를 더 치르고 얻은 결과로 경기당 홈런 수는 0.41개로 가장 미약했다. 키움이 지난해 많지 않은 팀 홈런으로도 상대팀의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홈런포가 중심 타선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키움에서는 3번으로 주로 나온 이정우가 홈런 23개를 때린 가운데 4번으로 90경기나 나온 야시엘 푸이그가 홈런 21개를 때렸다. 2번 타순과 5번 타순을 오간 김혜성의 페이스에 따라 상대 배터리는 한 경기 4에서 5번은 지나야 하는 키움 중심 타선을 통과하는 일이 매우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 푸이그는 과거 불법 베팅업체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되며 키움과 재계약하지 못했다. 경기 외적 문제가 잦았던 만큼 키움으로서도 불편함이 없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방 있는 푸이그의 존재감은 다양한 시선으로 확인됐다.
2016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61순위로 휴스턴에 지명된 뒤 2021 시즌에는 빅리그 무대도 밟은 우투자타 외야수 도스는 전형적인 홈런 타자는 아니다. 공수주를 두루 갖춘 툴 플레이어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트리플 A와 더블 A에서 각각 16홈런과 17홈런을 때리는 등 꾸준히 장타를 생산했다. 이번 시즌 미국 독립리그 애틀랜틱 리그 렉싱턴 카운터 클락스에서 뛰면서는 64경기 13홈런을 때린 가운데 이 루타를 18개나 기록해 장타율이 0.51에 이르기도 했다. 리그별 수준차를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 파워는 장착하고 있는 선수다. 전반기를 보내며 9위까지 떨어진 키움은 도슨으로부터 푸이그의 힘을 다시 느끼는 것을 기대할지 모른다. 도슨은 후반기 개막일인 21일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5. 충격 사우디행 또 나온다. 벤제마 캉테 새 동료 유력. 파비뉴, 29 리버풀, 가 올여름 5년 동행에 마침표를 찍는 모양새다. 입단 이후 줄곧 굳은 일을 도맡으면서 중심축을 잡아줬던 그가 사우디아라비아행을 결정했다는 보도다. 이미 아리티아드 클럽과 개인 합의를 맺으면서 이적을 앞두고 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산티 아우나 기자는 15일 한국 시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파비뉴는 아리티아드 클럽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미 개인 합의를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 3년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파비뉴는 지난 2018년 여름 AS 모나코를 떠나 리버풀 유니폼을 입은 브라질 출신의 미드필더다. 지금까지 주로 수비라인을 보호하며 굳은 일을 도맡았고 중심축을 잡아주면서 헌신의 아이콘으로 불려왔다. 입단 후 그는 지금까지 통산 219경기를 뛰는 동안 11골 10도움을 올리며 활약했다. 이 기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 각각 1회씩 우승을 차지했다. 또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등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파비뉴는 지난 2월부터 떠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리버풀이 UCL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처참하게 완패하며 무너진 데다. EPL에서 부진하며 5위에 머무르자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그가 방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결국 예상은 현실이 됐다. 파비뉴는 이달 초 아리티아드 클럽으로부터 거액을 제안받자 5년 만에 리버풀과 이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미 그는 프리시즌 캠프에도 참가하지 않는 등 떠날 채비를 마쳤다. 영국 더 가디언 디 애슬레틱 등 복수 매체는 아리티아드 클럽의 제안을 받은 파비뉴는 최근 독일로 프리시즌 캠프를 떠난 리버풀과 동행하지 않았다며 현재 이별에 상당히 가까워진 상태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파비뉴가 만약 아리티아드 클럽에 입단한다면 1000만 파운드, 약 166억 원 수준의 고액 연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먼저 입단한 카림 벤제마, 35, 은골로 캉테, 32, 조타, 24 등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다.